121쪽에서 정사형의 길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22쪽 정사형의 넓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삼각형 A', B', C'이라고 하고 평면 알파와 평면 A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삼각형 ABC의 정사형이 삼각형 A', B', C'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근데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는 변 BC와 평면 알파가 평행인 그러한 경우에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파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평면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 프라임은요, 변 BC를 포함하고 알파에 평행한 평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 A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 A' 에 대해서 A''과 평면 알파 프라임이 만나는 이 점을 A2'이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삼각형 A', B', C', 즉 정사형의 넓이는 삼각형 A2', BC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삼각형 A2', BC. A2', BC.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밑변 BC 길이 곱하기 높이 A2' H입니다. 여러분들 A2' H 말이에요. 요거 A2' H 우리 121쪽에서 배웠던 정사형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겠죠. AH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A2' H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녀석을 써주면 2분의 1에 BC의 길이, AH의 길이, 코사인 세타 하고 적히고요. 자, 이 부분 뭡니까? 2분의 1에 BC 곱하기 AH의 길이, BC 곱하기 AH의 길이. 즉, 밑줄 친 부분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정사형 된 도형의 넓이를 S'이라고 쓰고요. 정사형 하기 전에 원래 넓이를 S라고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S'은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도형의 넓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해요. 지금 여러분은 변 BC와 알파가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BC와 알파가 평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위의 식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어느 한 변도 알파에 평행하지 않을 때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삼각형 A, B, C를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처럼 평면 알파와 삼각형의 어느 한 변도 평행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파에 평행하면서 삼각형 ABC의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가는 그런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쌤은 B점을 지나가게 그려볼게요. B점을 지나가게. 그러면 평면 베타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삼각형 ABC가 형성되게 되겠죠. 자, 여러분 평면 베타를 어떻게 설정했냐 하면요. 평면 알파와 평행하게 그리고 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 B를 지나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점 AC가 평면 베타와 만나는 이 점을 편의상 D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ABCD의 정사형을 평면 알파 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시간 날 때 꼭 이 부분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B 프라임, 여기가 A 프라임, 여기가 D 프라임, 여기가 C 프라임이 돼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여러분들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D 프라임의 넓이를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삼각형 ABD의 넓이에 코사인 세타 곱해서요. 왜요? BD가 알파와 평행하잖아요. 우리 위에서 한 변이 평행한 경우 구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삼각형 B', C', D'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BCD의 넓이, 삼각형 BCD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사실을 합쳐볼까요? 삼각형 A, B, C의 넓이는요. A', B', C'의 넓이는요. 삼각형 A', B', D'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B', C', D'의 넓이를 합쳐서 얻죠. 자, 위에 두 식을 대입해주면 삼각형 ABD 더하기 삼각형 BCD 코사인 세타 하고 구해주고요. 자, ABD의 넓이와 BCD의 넓이는 ABD의 넓이와 BCD의 넓이는 결국 어떻습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결국 정사형의 넓이 S'은 기존 원래 도형의 넓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이 공식이 여전히 성립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형의 넓이와 그 도형의 정사형의 넓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교과서 122쪽에 박스 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내용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평면 베타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S, 이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S'이라고 할 때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초록색 평면이 알파고요. 요 남색 평면이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도, 이렇게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세타라고 둘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타 위에 어떤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두자. 그러면 그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는 S'이 될 거고, S와 S'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죠.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엄밀하게 정의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보기 보겠습니다.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평면 베타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12일 때 이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는 했네요. 자,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요. 원래 도형의 넓이, 베타 위에 있는 원래 도형의 넓이가 10이었고요. 끼인각은 45도. 따라서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정답은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고 평면 베타 위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다. 이 정삼각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평면 베타고요. 이게 평면 알파입니다.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했어요. 60도라는 건 이면각이 60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의 크기, 여기를 측정하면 60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베타 위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놓여 있네요. 정삼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자, 요 녀석의 넓이가 S죠. 자, 알파 위로 정사형 내려보겠습니다. 자, 요 정사형의 넓이는 S'이에요. 여러분들, 정사형의 넓이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방금 학습했죠? S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제곱이고요. 세타는 60도네요. 계산해주면 2 루트 3 나오게 됩니다. 123쪽에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입니다. 삼각형 ABC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에요. 자, 여러분들 삼각형 BCD, 평면 BCD를 표현해 볼까요? 노란색은 잘 안 보이겠다. 평면 BCD, 여기가 평면 BCD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정사형을 생각해 보면 B점의 정사형은 그대로 B점,
C점의 정사형은 그대로 C점, A점의 정사형이 여기 오겠네요. 편의상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은 삼각형 HBC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삼각형 HBC의 넓이를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도형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죠. 정사면체입니다. A점에서 수순의 발을 내렸으니까 H는요.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 돼요. 따라서 삼각형 HBC의 넓이는 삼각형 BCD의 넓이의 3분의 1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삼각형 BCD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야겠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네요. 계산해주면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정사형의 넓이는 3분의 루트 3. 2번입니다. 자,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이에요. 자, 여러분들 정사형을 알게 되면 정말 계산이 편해진다는 게 바로 2번 같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삼각형 ABC를 밑면에 정사형 내렸더니 삼각형 HBC가 된다는 사실을 1번에서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고요. 삼각형 HBC의 넓이를 S'이라고 해볼게요. 자, 지웠는데 여기 A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H였죠. 자, 여러분들 정사형의 넓이 S' 어떻게 구했죠? 원래 도형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여러분 삼각형 HBC의 넓이 S' 은 3분의 루트 3이고요. ABC의 넓이 S는요. BCD와 똑같겠죠.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돼요. 123쪽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평면 AFC와 평면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정사형을 이용하지 않고 이면각을 구하려고 하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면 AFC와 평면 EFGH, 그러니까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정사형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형 AFC의 정사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평면 EFGH 위로의 정사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면 EFGH는 밑면이에요. 자, 그럼 A점에서 수선의 발, F점에서 수선의 발, C점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삼각형 AFC의 정사형은 삼각형 EFG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삼각형 AFC 정사형 되기 전에 원래 도형의 넓이를 S라고 두면 여러분들 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의상 문자를 쓰세요.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둘까요? 정육면체니까 AC의 길이는 루트 2A. 결국 삼각형 AFC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정삼각형입니다.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2분의 루트 3 A 제곱 하고 정사형 되기 전 삼각형 AFC의 넓이를 구했네요. 이제 삼각형 EFG의 넓이, 즉 정사형된 녀석,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가로, 세로, 길이 모두 A죠? 2분의 1에 A 곱하기 A, 2분의 1 A 제곱이네요. 자, 이 두 개의 사실을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S' 2분의 1 A 제곱은 S 2분의 루트 3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약분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사형을 이용해서 두 평면 사이의 각 세타를 조금 편하게 구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단원 공간 좌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9쪽을 펴주세요. 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법은 이미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선에 있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자, 여러분은 수직선을 생각했습니다. 수직선에서 하나의 실수로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었죠. 그렇다면 평면에 있는 점을 나타내려면 X축과 Y축, 그리고 두 축이 만나는 교점, 원점. 자,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했고요. 평면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을 잡아도 이렇게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간에 있는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까?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의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 내용을 꼼꼼히 정독해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수직선을 공간의 한 점 O에서 서로 직교하도록 그린다. 이때 점 O를 원점, 세 개의 수직선을 각각 X축, Y축, Z축이라고 하고 이 세 개의 축을 좌표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좌표축이 정해진 공간, 이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한다. 또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XY 평면, Y축과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YZ 평면, Z축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ZX 평면이라고 하고 이 세 개의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많이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XY 평면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진 평면. 이 분홍색 평면. 그죠? 보이나요?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이게 XY 평면이고요. YZ 평면은요. YZ 평면, Y축과 Z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ZX 평면을 생각해 볼까요? Z축과 X축으로 만들어지는 이 노란색 평면이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의 한 점 P에 대하여 점 P를 지나고 X축, Y축, Z축에 각각 수직인 평면이 이들 축과 만나는 점을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이때 세 점 A, B, C의 X축, Y축, Z축에서의 좌표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점 P에 대응하는 세 실수의 순서상 a, b, c가 단 하나로 정해진다. 역으로 세 실수의 순서상 a, b, c가 주어지면 X축, Y축, Z축에 각각 A, B, C를 좌표로 하는 세 점 A, B, C가 정해지고 세 점 A, B, C를 지나고 X축, Y축, Z축에 각각 수직인 평면들의 교점 P가 단 하나로 정해진다. 따라서 좌표 공간의 점 P와 세 실수의 순서상 A, B, C는 1대1로 대응한다. 결국 이렇게 긴 내용을 좀 압축해보면 공간에 있는 점 P는 이렇게 세 실수의 순서상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실수의 순서상은 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순서상 A, B, C를 점 P의 공간 좌표 또는 좌표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P 걸고 A, B, C와 같이 나타낸다. 그리고 이때 A, B, C를 점 P의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세 모서리가 좌표축 위에 있는 직육면체이다. 세 점 PQR의 좌표를 구하시오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이라 좀 낯설을 수 있는데 X축, Y축, Z축 이렇게 축이 3개 있을 때에는 직육면체를 그리는 연습을 자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점 P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X축의 좌표는 3이고요. Y축 위에 Y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Z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점 P의 좌표 3, 마이너스 2, 2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Q점의 좌표를 찾아볼까요? Q점 X축 위에 놓여 있네요. X좌표 3이고요. Y좌표 0, Z좌표 0입니다. 점 R의 좌표는요.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2, Z좌표 2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PQR점의 좌표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축과 만나는 이 좌표를 직접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요 점 2, 3, 마이너스 1을 줬죠. X좌표가 2네요. 따라서 여기 요 점의 좌표는 2고요. Y좌표 3이네요. 요 점의 좌표는 3이고요. Z좌표 마이너스 1이네요. Z축의 좌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P점의 좌표 생각해 볼까요? 2, 0, 마이너스 1이네요.
Q점의 좌표는요. Q점 0, 3, 0입니다. 점 R의 좌표는 0, Y좌표도 0, Z좌표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130쪽 문제 2번입니다. 점 P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했어요. 1번과 2번은 수선의 발을 구하는 문제고요. 3번과 4번은 대칭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좌표 공간에 점 P를 나타내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 5가 되겠죠.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 5니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X축? X축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수 있네요. 그러니까 3, 0, 0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래요. 여러분들 YZ 평면은 Y축과 Z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이죠. Y축과 Z축으로 이루어진 요 평면. 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요 빨간색 점이 되겠네요. 특징이 뭐가 되나요? X좌표만 0이 되고 Y좌표와 Z좌표는 그대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0, 마이너스 1, 5 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은 점 P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XY 평면이 어디냐 하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평면. 사실은 그 옆 평면도 마찬가지죠.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봅니다. 그렇게 되면 점 P가 이렇게 온 만큼 더 내려가서 여기쯤 오겠죠. 그죠? 오만큼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XY 좌표는 그대로 있고 Z좌표만 부호가 반대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점 P를 이번에는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래요. 점 P가 여기 있는데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랍니다. 이렇게. 어때요? 특징을 봐야 돼요. Z좌표는 그대로 있고요.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마이너스 3, 1, 5
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0쪽의 문제 2번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상황을 꼭 일반화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는 좌표 공간이고요. 이 점, 점 P, A, B, C.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A, 이 점의 좌표는 B, 이 점의 좌표가 C인 경우에 점 P의 수선의 발과 대칭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X, Y 평면, Y, Z 평면, Z, X 평면. 요 세 개의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고요. X축, Y축, Z축에 대해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계속 색칠을 해보세요. XY 평면이 어디 있습니까? XY 평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이죠. XY 평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Z 좌표가 0이라는 겁니다. 자, 이왕 한 김에 YZ 평면도 찾아볼까요? YZ 평면, Y축과 Z축으로 이루어진 평면, YZ 평면의 특징은 X 좌표가 0이라는 거네요. 자, 그럼 구해보지 않아도 ZX 평면은 Y값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X축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X좌표는 마구잡이로 변하는데 Y값과 Z값이 모두 0이죠? 자, 특징이 파악됐습니까? 이번에 Y축에 대해 생각해보면 Y축은 X좌표와 Z좌표가 모두 0이고요. Z축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0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점 P의 수선의 발을 구해보죠. 점 P를 XY 평면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보세요. 요 점의 좌표는 A, B, 0이 됩니다. 이번에는 점 P에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0, B, C가 됩니다. 이번엔 점 P에서 ZX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A, 0, C가 됩니다. 이번에는 점 P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A, 0, 0이 되네요. 이번에는 점 P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0, B, 0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점 P에서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0, C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외워도 좋고, 근데 사실 선생님은 외우지는 못하고 한 2, 3초 정도 생각해 보고 이해한 다음 2, 3초 정도 생각해 보고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 시켜보겠습니다. 점 P를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세요. 점 P를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간 만큼 또 가는 거죠. 여기 오겠네요. 그죠? Z좌표만 부호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A, B, C입니다. 눈치 깠나요?
이번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점 P를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간 만큼 더 가죠. X좌표만 부호가 바뀌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A, B, C.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좌표만 부호가 바뀌겠네요. A, 마이너스 B, C.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간 만큼 더 가겠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까요?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가 되네요. Z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학습했던 내용 중에 이제 가장 까다로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워서 공부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아요. 암기도 학습 방법의 일종이니까. 그런데 암기를 하더라도 꼭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수선의 발 내리는 것과 대칭점 구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일반화해 보시기 바랍니다.